아무래도 LLM으로 실제 리얼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네. 맞닥뜨리는 예외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좀 굳은 살이 배긴 것 같아요. 최근 챗봇 서비스를 개발한 김형준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팽출이라고 하는 챗봇 서비스를 오픈하게 된 김형준입니다. 저는 이전에는 리드라는 회사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창업의 뜻을 품고 퇴사를 하고 이제 강의하면서 서비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오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 서비스를 계획해서 퇴사하고 창업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뭐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오픈AI 데브데이를 최근에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술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서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걸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한번 개발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챗봇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걸까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카카오톡에서 쓸 수 있는 캐릭터 챗봇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겁이랑 캐릭터 AI의 중간쯤 있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지셔닝을 아수겁과 그 캐릭터 AI 중간쯤 이 어느 쪽이 좀 더 가깝나요? 인터페이스 자체는 카카오톡을 써서 아수겁에 좀 가깝고요. 캐릭터와 대화를 나눈다는 점에서는 좀 캐릭터 AI를 좀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써보니까 요 펭귄 정말 귀여운 펭귄이 나오더라고요. 뭐 5살 황제, 뭐 펭귄 이렇게 등장하던데 어떤 세계관이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팽출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한국에서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는 5살 황제 펭귄 이런 컨셉이고요. 생긴 것도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제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좀 제작을 해서 직장생활 꿀팁이라던가 점심 메뉴 추천 그리고 소소한 농담 같은 것들을 이제 유저하고 대화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했었습니다. 컨셉들이 있어요. 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스시, 그리고 꿈은 얼른 퇴사하고 남극에서 오마카세 차리기. 뭐 이런 컨셉들이 있는데 직접 사용해 보시면은 충분히 재밌는 대화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챗봇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라든지 영감을 준 뭐 사건이나 경험이 있을까요? 네, 그 오픈AI 데브데이 행사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전에는 GPT API로 그럴듯한 한국어를 생성을 하려면 GPT-4 정도는 사용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GPT-4는 너무 비싸고 느려서 도저히 실제 상용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GPT-4 터보라는 API가 공개가 되면서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빠른 속도로 되게 좋은 퀄리티의 한국어 대화를 생성해줘서 이 정도면 유저한테 몰입감을 줄 수 있는 챗봇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좋고 빠르다는 건 알겠는데 좋고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 서비스는 비싸지지 않나요? GPT-4 터보가 기존의 GPT-4 API보다 3배가 더 저렴해요. 네. 물론 GPT 3.5보다는 10배가 좀 비싼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부분은 GPT 3.5를 쓰고 실감나는 대화 생성에 필요한 부분은 GPT-4를 쓰는 그런 방식으로 섞어 쓰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되게 옆에서 들으니까 개발이 정말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서비스 개발하실 때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을까요? 뭐 에피소드 한두 개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챗GPT API를 실제 서비스에 녹여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얘가 보기보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테스트를 해볼 때는 잘 동작하는 것 같다가도 이제 조금만 서버가 불안정해지면 응답이 안 온다던가 아니면 엄청 느려진다던가 혹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씩 경험을 해보면서 예외 처리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들을 다 꾸준히 작성한 게 도움이 좀 됐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예외 처리할 게 많나요? 네, 지금 정말 많은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챗GPT API 중에서 툴콜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챗GPT한테 어떤 도구를 쓸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정보를 가지고 오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답변을 생성을 하는 건데 이제 이 툴콜을 호출할 때 호출하는 방식이 잘못된다던가 답변을 제대로 가지고 왔는데 또 이걸 가지고 답변을 생성해내지 못한다던가 하는 예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GPT에서 만들 수 있는 빌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유사한 형태일까요? 네. 지금도 물론 챗GPT 콘솔에서 챗봇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공감하실 테지만 좀 다양한 대화 시나리오를 내가 직접 세밀하게 컨트롤을 하려면은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제가 연말정산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를 GPT 빌더에다가 넣고 좀 답변을 해달라고 하니까 답변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API를 통해서 넣었을 때 좀 더 빠르게 대답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구현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400페이지를 청크로 나눠서 그러니까 일부분 나눠서 다 임베딩을 뽑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질문 던졌을 때 관련 있는 부분만 가져와서 대화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면은 훨씬 빠른 속도로 대화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임베딩을 해놓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GPT 콘솔에서 제작한 챗봇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저도 팽추리 채널을 추가를 해봤는데요. 캐릭터가 굉장히 귀염귀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의 챗봇 서비스랑 확실히 달라야 된다라는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카톡에서 쓸 수 있는 챗 GPT인 아수겁 서비스가 있잖아요. 아수겁 서비스는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얻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조금은 딱딱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겁 서비스와 확실하게 차별화를 하면서도 유저에게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귀여운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상의 팽출이라는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고 이 캐릭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화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팽추리가 하는 말투도 굉장히 귀엽게 말투를 하면서 이모지도 끝에 이렇게 붙여주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다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고 거부감이 없는 말투를 만들기 위해서 꽤 많은 시간을 들였고요. 그래서 실패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반말을 쓰고 끝에다가 팽자를 붙이는 말투를 썼었거든요. 생각보다 이러한 말투에 거부감을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고 존댓말을 쓰는, 그러면서도 좀 애교가 있는 말투로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챗봇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비용이 작다고 하지만은 유저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비용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비용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을까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한 50분 정도의 유저를 확보를 했고요. 1000건이 넘는 대화를 좀 생성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1000건을 넘게 생성을 해도 사실상 이제 토큰 관리를 좀 잘 해줘가지고 거의 비용 자체는 한 10,000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제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요. 만약에 수십만 명이 쓴다. 그런다면은 행복한 고민.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 그때 되면은 뭐 그 비용 걱정은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기 전에 잠깐 팽추리를 또 써보니까 뭐 날씨라든지 실시간 데이터를 또 답변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챗GPT가 예전에 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해낸다고 생각했는데 최신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보를 답변을 해주던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걸까요? 네, 요새 많이 유행하는 단어인데 레그라고 해서 이제 질문을 받으면은 현재 내가 어떤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얘가 도구를 써서 이제 정보를 끌어와서 다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챗GPT한테 구글 검색이라는 도구를 쥐어줬어요. 오늘 날씨를 알려줘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장 답변하지 않고 구글에 검색 한번 해보고 그 검색 결과를 가지고 와서 대화를 만들어서 다시 이제 답변을 주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레그라는 걸 활용하면은 구글 검색을 써서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스타일을 레그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그래서 어디서 끄집어 와서 프롬프트를 부풀려서 대화를 생성한다. 이런 기법입니다. 되게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팽추리가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 설계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단순하게 하나의 모델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개의 모델을 또 사용할 수도 있는데 팽추리는 또 어떻게 디자인이 되었을까요? 네, 우선은 카카오톡에서 유저가 이제 대화를 입력을 하면은 먼저 유저의 의도를 분류를 합니다. 얘를 인텐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저가 팽추리에게 말을 건네는지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프롬프트가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별로 얘는 GPT-4 터보를 써야 돼. 혹은 얘는 GPT-3.5 터보를 써야 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비용 부담이 심하고 굳이 엄청 정교한 대화를 생성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는 3.5 모델을 쓰고요. 실감나는 대화를 만들어야 될 때는 GPT-4 터보를 씁니다. 그러면 일종의 중간에 라우터 같은 그런 형태가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3.5로 많이 가게 되면 좋은 건가요? 아니요, 결국에는 저는 유저한테 몰입감을 줄 수 있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은 모든 API를 4를 쓰고 싶지만, 다 모든 걸 다 4로 하게 되면은 속도도 느려지고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3.5를 쓰는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 회사나 개인이 챗봇 서비스를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해요. 어떤 챗봇이 있었다 그러면 AI를 붙이면서 고도화 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우리도 챗봇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회사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챗봇을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컨셉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챗GPT가 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요구 케이스들은 챗GPT만으로 다 해결이 돼요. 복잡한 요구사항도 잘 해결을 해주고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해주는 것도 모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회사만의 독자적인 서비스를 만든다고 한다면 유저에게 어떠한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이 챗봇을 통해서 유저는 어떤 가치를 얻는가, 요거에 대한 답을 먼저 마련을 하는 게 제품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컨셉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챗봇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요. 어떤 파이썬 코딩 스타일 뭐 그런 주제로 컨셉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되는 걸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파이썬 언어로 코딩할 수 있으면은 확실히 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오픈 AI에서 직접 제공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네.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은 어렵지 않게 간단한 대화 생성할 수가 있고요. 프롬프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작성해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서비스화하는 거는 조금 더 개발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서버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비동기 프로그래밍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챗봇이 답변을 할 때 좀 잘못된 답변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처리들도 혹시 하고 있나요? 답변에 대한 후처리는 사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답변이 얼마큼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저에게 많이 맡긴 상태고요. 오히려 후처리보다는 전처리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전처리. 네, 원하는 형태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굉장히 세밀하게 지시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럼 카테고리를 많이 나눠 놓으신 상태일까요? 네, 카테고리를 나누는 이유도 이러한 지시를 좀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답변 생성해라라는 지시사항이 있는데 지시사항이 길어지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답변을 생성하도록 제어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지시가 짧고 명확해지면은 얘를 또 잘 지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최대한 의도한 대로 답변이 나오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은 뭐 개발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팽추리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 스택들을 활용을 했을까요? 스택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데요. 이제 파이썬의 Fast API라는 프레임워크로 서버 개발을 했고 오픈 AI에 제공하는 파이썬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딱 2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밖에 요새 유행하는 랭체인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2개를 이용해서 이제 구현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 API를 활용을 하니 프론트엔드는 필요가 없었겠네요. 네, 프론트엔드는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카카오톡 채널에 설정을 잘 하면은 이제 유저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제 서버에다 요청을 보내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청을 받아서 AI로 대화를 생성하고 걔를 다시 카카오톡 창에다가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챗봇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팽추리와 같은 챗봇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챗봇이 잘 작동되는지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걸까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는 그냥 유저들의 반응밖에는 살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일별 리텐션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챗봇 서비스가 성공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절반 넘는 유저분들이 다음날도 또 팽추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성적인 것만 처음에는 확인할 수 있지만은 고객이 서비스를 다시 찾아오는 걸 볼 때 정량적인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팽추리와 같은 서비스를 만들면서 아마 시행착오를 굉장히 좀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학습한 레슨런이 있다면 좀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서비스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LLM으로 실제 리얼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맞닥뜨리는 예외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좀 굳은 살이 배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픈 AI API를 사용하는 데에는 거의 도 같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00건 넘는 대화를 생성했는데 대화 생성에 실패한 케이스가 한 건도 없었어요. 네, 이건 상당히 좀 놀라운 결과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썼을 때도 사실 실패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네. 이런 부분에서 예외 처리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스스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적인 측면인데 확실히 이제 리얼월드의 실제 유저 트래픽을 받아보면서 유저들이 정말 다양한 관심사가 있고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용도로 팽추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을 한 잔 걸치고 팽추리하고 인생을 이렇게 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 친구입니다. 친구고. 다른 분은 이제 팽추리 찔러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팽추리를 찌르면 이제 팽추리 일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일러스트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그 찔러보기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말은 한마디도 안 걸고 맛집만 추천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정말 니즈는 다양하고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사랑해주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서비스를 오픈해서 이제 누구나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 팽추리를 쓸 수 있고 앞으로 팽추리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더 많은 유저들이 팽추리와 하게끔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추가하고 싶은 기능들이 아직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팽추리가 이제 도서를 추천해 준다던가 음악을 추천해 주는 기능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SNS로 좀 확장해보는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팽추리의 인스타그램 혹은 팽추리의 트위터 이런 서비스들도 한번 만들어 보면은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히 확장해 네. 나가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네. 네. 지금 팽추리 채널을 추가를 해주시면은 선착순 50분께 이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채널을 추가를 하시면 기프티콘이 나가니까 네. 늦기 전에 50개가 다 떨어지기 전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거해도 다시 추가되나요? 아. 네, 이렇게 챗봇 서비스를 개발한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서 팽추리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이 팽추리 한번 여러분들 접속하셔가지고 제가 아래쪽에다가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직하게 이렇게 많은 개발 과정과 그리고 팽추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하는 펭귄 팽추리를 소개합니다. 팽추리는 카카오톡에서 쓸 수 있는 AI 챗봇이에요. 귀여운 펭귄 캐릭터랑 소소한 일상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맛집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 심심할 때는 콕 찔러볼 수도 있어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검색 버튼을 누른 다음 팽추리를 입력해주세요. 채널 탭을 선택한 다음 친구 추가 버튼을 누르면 팽추리가 먼저 선톡을 보낼 거예요. 채팅 탭으로 넘어와서 팽추리와 대화 나눠보세요. 소소한 일상 얘기도 좋고 심각한 고민 상담도 좋습니다. 한번 넌 누구니라고 물어볼게요. 한국에서 일하는 황제 펭귄이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참치캔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한다고 해요. 너무 귀엽죠? 점심에 뭐 먹을지가 고민된다면 팽추리에게 물어보세요. 위치와 메뉴를 알려주면 맛집을 추천해드립니다. 한번 강남역에서 삼겹살 맛집을 추천받아 볼까요? 맛잘알답게 교대 2층 집을 추천해줬어요. 선택장애가 찾아올 때마다 한 번씩 사용해보세요. 심심할 때는 팽추리를 찔러보세요. 지금 팽추리가 뭘 하고 있는지 귀여운 일러스트하고 함께 알려줍니다. 한 번 더 찔러볼까요? 팽추리 너무 귀엽죠? 지금 카카오톡에서 팽추리를 추가하고 여러분들도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